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일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지난 일주일간도 정말 전례 없는 폭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승은 IMF 이후에 그 90년대 후반 IMF 이후에 밀레니엄 장세로 이어졌던 그 90년대 후반에 한 이 정도의 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막 시장이 급등하는. 물론 그때는 광범위한 종목 장세였는데 이번 구간은 그 당시와 지금하고 가장 큰 공통점은 시장의 새로운 유동성이 아주 막대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점인데, 근본에는 뭐 부동산 자금이라서 그런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강남 부동산 같은 주식들만 산 것 같아요, 개인들이. 이전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식시장의 자금들이 신규 유입되는 자금들의 성격이 주식시장에서 뭔가 거래를 해오던 자금들이 아니라 주식시장 밖에 있던 자금들이 주식시장 주변 자금으로 지금 빠르게 이동하면서 머니무브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금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금융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이 성격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좀 아쉬웠던 점, 내지는 좀 뭐랄까 특히나 젊은 투자층들도 그네들이 가지지 못했던 어떤 성장 한국에서의 부동산 버블 내지는 부동산 붐업이 생겼던 현상을 마치 그 강남의 핵심 지역에서의 부동산 시세를 현재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는 블루칩 쪽에서 좀 기대를 하거나 그와 연동해서 좀 시세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뭐 예로 들면은 과거에 뭐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 15억 하던 부동산, 강남 아파트 되게 비싼 되게 유명한 대단지 아파트에 한 13억, 15억 했던 것 같아요. 평당으로 따지면은 5천만 원이 넘네 뭐 이랬는데 지금 그게 2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싸다 뭐 이런 인식이 없는 거죠. 뭐 약간 그런 성격의 자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만큼 아주 막대하게 올라왔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장세가 좀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22포인트 코스피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9포인트 하락인데, 근데 이게 종가로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게 여러분들 이 윗꼬리가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펜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제 고점입니다. 여기가 어제 고점이고요. 여기가 오늘의 저점입니다. 지금 이 어제 고점에서 오늘 저점까지의 차이가 220포인트입니다. 이게 2266포인트가 나왔고요. 오늘 기준으로 저점이 지금 뭐 2040포인트 정도 수준 나왔으니까 220포인트, 무려 이틀입니다. 이틀. 이틀입니다. 이틀. 220포인트가 이틀 움직이는 경우는 잘 없죠. 그리고 물론 이게 지금 2000일 때 200이랑 2000에서 200이랑 그죠? 3000에서 200은 다르죠. 3000에서 200은 다르죠. 이건 7%고 이건 10%고 그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변동성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저구간이 이틀 동안에 어제 오전 그리고 오늘 오후 저점까지 220포인트가 단기간 속락한다는 건 역시 유동성이고 뭐고 주식은 오르내림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특히나 이제 신규 초보 투자자분들, 주식시장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용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수익이 더 많이 나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은 과합니다. 과한 건 모자란만 못하죠. 그래서 이 과함은 시세의 과함이니까 기술적으로 조정이 필요하고, 기술적 조정이 해소되면 이 과함은 다시 완화됩니다. 즉 과열. 저는 과열과 버블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버블은 뭣도 없는데 그냥 거품만 꽉 끼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IT 버블이라고 얘기하죠. 1999년도에서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밀레니엄 장세, 그 당시에 이제 닷컴 기업들에 대한 버블을 우리가 밀레니엄 닷컴 버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나 이익 창출원이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 상황의 변화 때문에 지나친 밸류에이션을 얹어줬단 말입니다. 거기서. 근데 그 이익을 창출하는 데까지 시간차가 괴리가 크다 보니까 그 거품이 가라앉아 버리면서 그 당시에 뭐 10분의 1 토막 이상 난 주식들이 허다하게 생기는 그런 건 거품, 즉 버블이고요. 지금은 저는 과열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과열과 버블의 차이는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기준인데, 버블은 진짜 말 그대로 내용과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이만큼 꿈만 키워놓은 거고, 과열은 실질적인 이익 성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 성장에 대해서 주가가 너무 빨리, 너무 일찍, 너무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걸 저는 과열과 버블의 차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과열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도 과열이고 종목들도 과열이에요. 시장 과열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이제 경제 자체를 반영하진 않아요. 라이브하게 주식시장 이코르 현재 경제 환경은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닌 건데, 다만 선행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주식시장의 선행성.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아주 취약하고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면 주식은 못 올라갑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주가는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가치를 표시하는 어떤 거래의 장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영업 환경, 즉 업황, 경영 환경인 경기, 이런 것들이 취약한데 주가가 좋은 어떤 그 밸류에이션을 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주가가 보통 이렇게 움직이죠. 되게 원론적인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너무나 비이성적인 정도의 과열도가 지금 들어와 있어서, 사실 펜이 제대로 터치가 안 되네요. 제가 마우스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경제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면 주식은 어디서 올라오냐면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주식은 이미 이 앞쪽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경제가 확인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 주식은 쉬어요. 여기서부터 경제 성장률이 제대로 확인되고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기업의 실적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서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평가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고평가 상태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주가의 선행성이고 시간적 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는 이 뒤에 더 좋아질 수 있느냐가 따라 붙어야 돼요. 더 좋아질 수 있느냐. 그럼 더 좋아지면 여기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가의 어떤 그 선행성 내지는 경제 내지는 실적과 주가의 괴리를 쉽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차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주식은요, 여기서 이제 올라온 수준이, 자, 여기서 올라온 수준이 보시면은 이 정도부터죠. 이 정도, 한 2,800대부터. 저는 여기까지 시장은 뭐 그렇게 과열이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2,800에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이거는 좀 과열이라고 봐요. 왜? 무슨 과열입니까? 유동성 과열이에요, 유동성. 돈의 힘으로 올라갔죠. 이 돈의 힘이,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주가가 올라오니까 목표가 올리죠. 주가 올라올래 증권사 목표가 올립니다. 왜냐? 삼성전자 증권사의 목표가가 대체로 얼마였어요? 8만 원대, 7만 원대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주가가 얼마 됐어요? 9만 원대 됐죠. 그럼 증권사가 어떻게 매도 레포트 내야 돼요? 우리나라는 매도 레포트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커버리지 제외 이렇게 되면 이제 매도 레포트인데, 그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누가 제외할 거야? 전기전자 애널리스트가. 목표가 올리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30% 올라왔죠. 40% 올라왔죠. 목표가 얼마 올려야 돼요? 40%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거기다 확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개인들이 막 흥분해 있는데 증권사도 같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그건 증권사 흥분하는 게 아니라 시세가 흥분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목표가를 올려야 되니까 그 목표가를 30% 40% 올리기 위해서 좋은 얘기 있는 거 없는 거 갖다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정도 목표가 올릴 수 있으니까. 내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한참 떨어지고 나면 매도 레포트 나오면서 뭐 이거도 안 좋네 저거도 안 좋네. 왜? 주가 다 틀렸으니까. 만 원 목표가라고 한 주식이 지금 3,000원 가 있으면 어때요? 목표가 5,000원, 4,000원을 떨어뜨려야죠. 그럼 목표가 반토막 내야 되니까 마치 그 회사 망할 것처럼 레포트 나오는 거예요. 주식시장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 그런 레포트로 올라왔냐? 경제 성장 기대감으로 올라왔냐? 다 아니죠. 그죠? 다 아니에요. 단순히 돈의 힘. 이게 맞아요. 비트코인 올라왔죠.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물론 제가 보고 있는 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스팟 트레이딩 되고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돈의 힘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게 한국 주식, 우리나라 주식,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비트코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비트코인 어제부터 급락 들어왔고 오늘 뭐 우리 장중에 반등했습니다만 반등 시도 나오는 거 제가 보고 방송 들어왔는데, 그리고 테슬라도 어제 8% 급락 나왔죠. 어제 우리 시장 위에서 급락 나왔죠. 요거 유동성이 막 과하게 들어오다가 약간 약해지는 조짐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우리 시장이 지금 5일선을 지키긴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 시장이 5일선을 지키고 있어서 왠지 좀 더 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으실지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선을 좀 몇 개 좀 그어 봐드리면, 우리 시장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이렇게 저는 설마 여기까지 했는데 이거를 넘어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 이만큼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이만큼 오버슈팅이. 그리고 요 추세도 지금 넘어가서 이만큼 오버슈팅이 나와 있죠. 이만큼이. 그죠? 이게 요만큼이 지금 3,000포인트 이상, 요만큼이 지금 약간 과하게 흥분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목표가도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요만큼 올라왔죠. 그죠? 여기서 요만큼 올라왔는데, 이걸 이제 N자 목표치, 기술적 목표치 잡을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 요거 요만큼 치면 딱 반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 1440포인트에서 2480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을 때 2460포인트 선까지 올라온 요 상승폭만큼 이번에 여기 저점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위쪽에서 지금 과열이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거래 대금도 한번 보시죠. 이 거래 대금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주식이 여러분 거래가 많이 된다는 것은 거래 상대방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그냥 뭐 질문을 드려볼게요. 가만히 있는 주식이 거래가 늘어나면은, 가만히 있는, 즉 횡보하고 있는 주식이 만약에 거래가 늘어난다면 그 주식은 다음에 어떻게 갈까요? 올라갑니다. 거의 90% 이상 올라갑니다. 왜냐? 주식은요, 상장 유통 물량은 일단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매도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매도 대기 물량이 되는 거죠. 누군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죠? 근데 주식시장에 수많은 종목이 있고, 그리고 시중의 자금은 부동산으로도 갈 수 있고 채권으로도 갈 수 있고 주식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거래가 늘어나요. 그래서 소외주들 보면 거래가 말라 있죠. 장이 침체기 때 거래량이 없어요. 제가 불과 한 1년 6개월 전에 저 다른 코너 하면서 얘기했던 게 코스피 거래대금 3조 원 미만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침체장인데 이럴 때 주식을 사놓는 거다. 왜? 모두가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엊그저께 코스피 거래대금 40몇 조 나왔어요. 20배 이상의 거래대금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거래하고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 거래대금이 40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지금 펜이 잘 안 되는 관계로 그냥 마우스로 보여드릴게요. 자, 거래대금이 여러분 44조가 나왔어요. 코스피가 사상 최대죠. 거래대금 44조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44조 원의 거래대금이 회전이 되는 시점이 3,200대입니다. 그 3,200대 그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샀다는 얘기인데 위험합니다. 단기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 시장이 좀 더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갈 수 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아직도 적용이 돼 있으니까. 뭐 한국 기업들이 예를 들어 LG화학을 CATL에 비하면 너무나 싸고, AMD나 혹은 인텔, 마이크론테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싸니까 상대 밸류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그렇게 많이 신규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뭐 전적으로 제 의견이긴 한데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사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좀 걱정이 되실 텐데,
지금 저기서 주식 사신 분들은 걱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2018년입니다. 2018년도 연초고요. 여기서 이 당시에 이제 셀트리온이 막 주가가 올라가고 바이오가 되게 좋았을 때입니다. 여기서 거래대금 한번 보시죠. 여기 밑에 보라색 바가 거래대금입니다. 자, 여기서 거래대금 제일 많이 나온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2600에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거래대금이 그 이상 나와줍니까? 그 이상 거래대금이 안 나오고 거래대금이 감소하죠. 거래대금이 감소합니다. 여기서 한번 들어왔다가 그 이상 나오지 않고 거래대금이 더 나오지 못하니까 어때요? 주가가 쉬어버리죠. 밑으로 꺾여버리고 이 당시에는 뭐 고점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거래대금이 상투가 나오고 주가가 조정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거래대금 보이죠? 여기 거래대금. 자, 여기 거래대금이 이 당시에 13조입니다. 이 당시에 이게 이제 2011년이거든요. 2011년이 어딥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바닥치고 여기 상투가 나왔을 때 여기서 거래대금이 최대 거래대금이 여기 위에서 나왔잖아요. 이 위에서.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이 더 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기술 조정이 나오잖아요. 이때는 뭐 꺾인 거 여기까지는 아니라 치고 한 이 정도 기술 조정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면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3,200포인트까지 갔잖아요. 그럼 주식 종목들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5만 원짜리 거래되고 있던 삼성전자가 지금 9만 원대 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100만 주 거래되는데 필요한 자금과 지금 현재 100만 주 거래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2배가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큰 돈이 들어와서 그걸 받아내줘야지 그 시세가 유지가 돼요. 지금 고객예탁금이 늘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래대금은 붐업이 돼 있어요. 이전보다는. 그런데 저는 단순히 거래대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거래대금 많아? 돈 많잖아 지금 예탁금. 돈 예탁금 많으니까 계속해서 거래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텐데 월요일 날 거래대금이에요. 이거는 이제 내일 모레죠. 금요일 날 되면 이제 이 거래대금이 확인될 텐데 회전율이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 41조 그리고 월요일 날 44조입니다. 그 다음 코스닥이 금요일 날 20조 월요일 날 20조 4천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제만 놓고 보면 어제 44조니까 총합하면 얼마예요? 65조 정도 거래된 거. 65조 정도. 거래대금이 65조 거래됐잖아요. 지금 예탁금이 얼마입니까? 고객 예탁금이 지금 69조에서 엊그저께 개인들 많이 사가지고 67조로 줄었네요. 거래대금 회전율 100% 가까이 됩니다. 이거는요. 거래대금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탁금, 고객 예탁금에 대해서 거래대금이 얼마나 나왔느냐이기 때문에 지금 고객 예탁금에 비례하게끔 거래대금을 보는 거예요. 아니 거래대금 많잖아로 이해가 설명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지금 현재 고객 예탁금 67조 원에서 뭐 70조 원에서 65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MMF 최근의 동향이 보면은 MMF 동향으로 봤을 때는 돈이 일단 한 단계 더 들어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정체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예탁금이 여기서 60조 원대 후반에서 멈춰 있으면 지금 수준에서 거래대금 회전율이 1월 8일 회전율 나왔네요. 90%. 예,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대금 회전율 90%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 엊그제 더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 날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대금 회전율이 어제 기준으로 한 94% 정도까지 나올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도의 그 거래대금이 계속 나와주지 못하면 얘는 조금 쉬어야 돼요. 얘는 좀 쉬어야 돼요. 이게 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만큼 높은 자리에서 샀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더 비싸게 사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늘 말씀드리는 주식을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지금 삼성전자 9만 원에 사지만 다른 누군가가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사주고 12만 원에 사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추격 매수하잖아요. 그런데 당장 다른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사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정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술적 조정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주가가 좀 내려가야지
다시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게 바로 아주 자연스러운 기술적 조정인데 지금 그럴 여지는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고 하락장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하락장은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1분기 시장이 1월 달에 끝났을 수도 있다. 내지는 상반기 시장이 1월 달에 끝났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 지금 코스피의 월봉을 한번 보세요. 지금 월봉을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줄어드는 어제 오늘 조정 좀 받아가지고 그나마 좀 줄어든 월봉인데 원래 어제까지 놓고 보면은 양봉이 이렇게 나 있었어요. 세 개가. 여러분 월봉이 이렇게 양봉이 세 개가 나 있고 3월 달이 불과 이제 2주밖에 안 지났는데 3월 달 월봉이 13% 상승짜리 양봉이 이렇게 세 개짜리가 박혀 있었다고요. 이게 어떻게 계속 가요, 이렇게. 이건 계속 못 가요. 특히나 20, 30대 분들이 지금 주식을 무슨 비트코인 예전에 하듯이 그렇게 막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가지 않아요.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그냥 꿈이라서 밸류가 없잖아요. 근데 주식은 다 실체가 있잖아요. 기업들이 외형이 있고 그 기업의 영업 활동 상황들이 구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밸류가 지금 갑자기 너무 높아졌다고요. 시장이 만약에 유동성이 늘어나면은 보통 퍼도 더 많이 받아요. 풀이 커지기 때문에 멀티플 더 줍니다. 그런데 그 돈이 늘었다고 해도 밸류에이션을 적정하게 높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지금 갑자기 막 뭐 P/밸류 즉 기업들을 혹은 시장의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갑자기 퍼가 확 높아졌다. 그럼 그걸 예전에 예를 들어서 적정 PB가 P/밸류가 10배였는데 지금 갑자기 주가가 폭등해가지고 16배, 7배가 됐다. 그럼 그 괴리를 좁혀나가는 13배까지 가는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술적 조정인데 지금 월봉이 이 정도 과열에다가 앞서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이따 한번 몇 가지 살펴볼 텐데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까지 과열 나오면요. 저는 어느 선까지 본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이상한 선들이 많이 꺼졌는데 저는 이 선까지 올 수도 있다고 봐요. 이 선까지. 이게 지금 추세 라인이고요. 요게 지금 오버슈팅 나갔으니까 여기 위에서 유지되는 동안은 과열해서 그날 버티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버티는 것처럼. 이 위에 있는 동안은. 근데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요. 요 추세가 깨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짧은 조정 끝나고 다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가가 큰 상승 마디가 이렇게 마무리가 돼 버리면요. 가격 플러스 기간 조정까지 같이 나와야 돼요. 가격 플러스 기간 조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앞에서 가격 조정 있으니까 뒤에서 약간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여기는 1차 가격 조정 주고 기간 조정으로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 뒤쪽으로 한번 가보죠. 주식이 기술적인 조정이 크게 나올 때는요.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서 가격 조정 나오죠. 뒤에서 기간 조정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주가가 떨어졌지만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주가 상승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가격 조정, 뒤에서 기간 조정. 이렇게 큰 마디가 나오고 나면은요. 이런 식의 큰 마디가 나오고 나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짧게 잠깐 쉬고 가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앞으로 장세가 그렇게 계속 뜨겁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박스권으로 가는 거예요. 혹은 조정 레벨이 생각보다 낮게 뭐 2,800, 900대까지도 뭐 2월, 3월 달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박스권 장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어떻게 할지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게 시황 전략이 되고 실전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열은 주식들은 좀 줄여 놓으시고 종목들을 매매할 때 조정 시에 사가지고 이제부터는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느릴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유동성은 아직까지 좌우가 많으니까 과열 종목들 쉴 때 뭐 업종 섹터 좀 작은 종목들로 순환매도 노려보고 이런 식의 응용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 계속 정면 돌파만 해왔다면 지금부터는 그런 전략으로 좀 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점 좀 보시고요. 그리고 요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달러가 제가 미국 외국인들 선물 팔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외국인 선물 계속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자신 있게 계속 하방 포지션을 혹은 이익 실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주가가 올라가는 중에도 개인은 사고 있지만 개인들이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외국인이 계속 작정해서 파는 거 못 이깁니다. 자, 보세요.
달러가 계속 약하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 움직임이 왜 나오냐면 미국의 경기 회복 기조 내지는 기대감과 함께 미국 채권 수익률이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인데요. 보세요.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지금 1%를 넘어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면서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이러면 외국인들 살 리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유동성은 저금리로 미국 정부를 필두로 해서 정부가 돈을 빌려서 시장에 풀어주기 때문에 그걸 기반해서 돈이 풀려 있는 건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정부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바이든의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을 시장은 기대하고 있으나 실물 즉 미국 채권 금리 시장은 엄청나게 큰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속임수로 갈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지금 아주 큰 글로벌 자산은 오히려 단기적인 실세금리 상승에 배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유동성은 약해질 수 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이 이 정도 과열이라면은 휴식을 대비하고 매매 전략을 계속 정면 돌파, 추격 매수, 수익률 극대화가 아니라 속도 조절을 하고 이익을 좀 확정 지어놓고 조정을 어느 정도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을 저가 매수해서 몇 개월을 기다릴 거냐 이런 식의 전략적인 선택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 전반적으로 감안을 하시면 지금 블루칩 대형주들은 좀 급등장세가 좀 마무리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단계적인 기술 조정을 좀 예상합니다. 과열권 추격 매수는 좀 지양하시고 과열이 아닌 성장주, 테마주 이런 것들은 돈이 일단 시장에 증시 주변 자금에 돈이 많은 건 사실이니까 오히려 대형주가 쉴 때 박스권에서 테마주나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옛날 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장이 많이 왔어요. 저는 그렇게 한번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지수 대형주, 과열주 대응하시고 종목별로는 그냥 종목 건별 대처 내지는 성장주 매매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한 주간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